이거 진짜 상상이나 합니까? 1억 공천 헌금을 주고, 예? 뭐 했습니까? 강선우 국회의원이 1억을 뒷돈을 받고, 비서관한테 받고, 뭘 해줬습니까? 서울시 의원 단수 공천을 그 다음날, 오늘 통화하고 내일, 김성령님, 아, 오래간만입니다. 또 헛소리 하실 거죠. 헛소리라고 하시지 말고, 아, 저 사람의 지론이 뭔가, 저 사람의 성향이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느냐. 그런 걸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예, 그, 민주당에서 행했던 그 탄핵 남발은 어디에다가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 탄핵 남발을 누가 임명한 사람을 탄핵했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라니까. 김성령님. 예를 들면 지금은 국무위원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장관들이 일 잘하고 있나요? 장관들이 지금 있나요? 대통령과 국민들밖에 없어요. 국가의 월급 세금을 내고 그 장관 만들어 놨는데 장관이 요즘 없습니다. 장관이 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합니다. 아니 뭐 구멍가게입니까? 여기가 성남시입니까? 처음에 임명되자마자 누구한테 생쇼를 했습니까? 백혜룡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백혜룡. 백혜룡이 누굽니까? 아니 그냥 경찰서에 있는 뭐 이게 경찰서에 있는 뭐 순경이 순경. 순경인데 조금 과하게 오버하니까 경찰청 자체에서 좌천을 시켰어요. 저 강서구 등촌동 어디 그냥 지구대로. 근데 그걸 항명을 하고 항명을 해서 다시 튀어나와서 내가 마약사범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회까지 쫓아가갖고 언론 플레이도 잘하네, 이 양반은. 근데 아 이승재님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재님 글도 제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전자공학 과학 이러고 관심 가졌는데요.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 때문에 정치 관심 갖게 되었고 보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보수주의자가 된 거는 아니고 대한민국은 원래 보수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항상 이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국민이 다 뭐 3만 불 시대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3만 불 시대, 선진국 시대 그런 세상에 사는 것만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잘 사는 거 안 물어. 그냥 내란몰이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살면요 독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보면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어떤 권력 구조가 자주 바뀝니다. 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좀 못했다는 바로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 왜?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나라도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주 가난한 나라일수록 독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시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서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 많이 깎아주고 기업체 법인세 다 그냥 올리고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 표플리스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딱 대통령이 되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국민연금을 자기 마음대로 주가에 부양하고 환율에 방어하고 외환보유고에 손을 댑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뷰라님 뭐라고 썼나 모르겠네. 돈 받은 민주당 의원 빵에서 죗값 치를 예정.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강선우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여가부 장관 추천해가지고 후보로 올라갔었던 여자예요. 그 잊어버렸습니까? 거기서 김병기 의원이 쉴드 쳐주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케이 해줬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갑질한다 그러니까 아유 갑질은 무슨 갑질이야 이렇게 응? 강선우 의원이 훌륭한 여잔데 당연히 여가부 장관으로 해야지 하고 다 밀어붙였는데 결국엔 누구 한마디로 근데 그 누구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한마디에 음, 사퇴를 했잖아요. 장관 후보.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에서 후보 사퇴한 경우 처음이래, 처음. 아니, 그 검증 시스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강선우라는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올리기로 했는데, 아니, 본인이 사퇴할 정도면. 근데 뭐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아유, 저 여자, 갑질하는 여자고 아주 무서운 여자다 했는데, 아닙니다. 원내대표 김병기도 아유 아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생쇼를 치고 뭐 민주당의 정청래 유시민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야 이런 여자가 여가부 장관 해야 되는데 저 국민의힘에서 저 헐뜯어 가지고 스스로 낙마할 이유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쉴드를 쳐줬는데 자 필이면 필이면 실제 본인 목소리가 나올 줄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병주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하고 통화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시간이 말해주냐? 시간이 말해주냐?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물론 함량 미달이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명태균하고 비슷합니다. 명태균 사건. 명태균 사건에 그때 비서 있었죠? 명태균 비서 여직원. 그 여자 이름 강혜경인가? 기억이 없는데. 야, 그 여자 관상은 과학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자와 요번에 강선우 그 이 여자하고 관상이 비스무리합니다. 그 관상은요, 굉장히 무서운 관상이에요.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하는데 그 여자도 결국엔 명태균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엔 명태균도 들이까고 공천이 어쩌고 저쩌고 김선영인가요? 그 구속돼 있죠? 그 여자는 아마 구속됐어요. 명태균도 구속됐다 지금 풀려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강선우, 김병기 요 사람들 또 시간 되면 스리슬쩍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왜? 현 정부의 이 권력의 뒤로 챙기는 이런 그 비화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은 그 1억, 강선호가 이쁘긴 더 이쁘죠. 걔보다. 그 명태균 비서부터는, 근데 눈 찢어진 건 비슷해. 뭐 둘 다 눈에다가 뭐 칼질해가지고, 쌍꺼풀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썹도 이거 해야 되는데 눈썹도 안 하고 있어. 아, 눈썹 해야 되나? 아, 맞아요. 근데 한 번 더님 말씀처럼 국민연금 투자 수익해서 역대 최고 수익이 생겼다고 이제 뭐 260조인가 이익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260조를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없어요. 예. 근데 어, 이제 진행형이죠. 이 주식이 4,200, 4,500, 5,000 포인트가 만 포인트를 가든 그 허수의 돈이 생기는 것 뿐이지 팔고 나와야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떠받치고 있는데 좀 얼굴로 정치를 하진 않죠. 얼굴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음. 저는 내일 낮에 9시에 이제 시골로 갑니다. 시골 주말주택에 가서 어, 보일러가 터졌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물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꽁꽁 얼어서 엄청 추워서 그래서 계곡에 가서 물을 얼음 깨고 완전히 그 자연인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이제 3일 동안 3일 동안 살아올 텐데 살다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하여튼 기분이 올해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네. 아, 이제 어제 오늘 그 김병기와 강선우죠. 이 두 명 고발 건이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가 참 이게 급조된 이 내란몰이로 가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만 너무 급조시킨 이런 게 우리나라의 병폐인 것 같아요. 마음님 안 어울리네요. 방장님 빨간색으로 입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빨간색으로 입고 나타나겠습니다. 짠짠짠짠 나왔습니다. 야, 한 번 더님 말 선을 넘지 마세요. 맞아요. 존댓말 쓰셔야 돼요. 바로 그냥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뭐 방에서 하는데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때요? 아, 우리 마음님도 수방사 나오셨어요? 검정 명찰이죠. 수방사 지금도 그 제복 있죠? 제복. 휴가 나갈 때 입는 제복.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팡님, 아우, 고맙습니다.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멸공입니다. 제가. 우팡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예. 맞아요. 군번 없는 명찰. 맞아요. 이름만 딱 새긴 명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나.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 말이야, 대왕암 투자한다고 5천억 1조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저 아프리카에는 몇백억씩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산다고 생쇼를 치고 있는데 그거요?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언론에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카메라 안 보는 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카메라만 보면 가난한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카메라만 딱 끄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우, 헛개나무님 오셨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명 밑에 이름만 있었죠. 오혜원님도 반갑습니다. 오혜원님. 94년생인가 보다. 94년생? 94년생. 고맙습니다. 저는 67년생입니다. 1967년생. 이제 올 연말이니까 내년이면, 저는 정년퇴직 딱 이제 13개월 남, 13개월 남. 그래서
참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 텔레비 앞에 카메라 앞에 서면 참 카멜레온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아주 정의인 척 아주 그런데 카메라를 딱 접는 순간 상상을 해보세요. 선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입니다. 또 그 반대요. 카메라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찡합니다. 왜 어떤 게 찡하냐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김건희 여사를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범죄 행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재임 중에 김건희 여사가 뭐 나쁜 여자다 맨날 했는데 결국에는 어,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죠. 누가 넣습니까? 특검 만들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결국엔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구속시킨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검사가 한 겁니까? 검찰이 한 겁니까? 판사가 구속시킨 겁니까? 아니요. 예. 특검. 그것도 무슨 특검이에요? 무슨 놈은 김건희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놈의 내란 특검이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서 다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검찰 폐지한다면요. 그 마지막 사냥개를 통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하긴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데 나무 키위에 있는 그 편집해서 기소나 하고 변론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도 귀찮을 거예요 아마. 왜? 특검으로 와서 월급쟁이는 월급은 받고 그 많은 돈 받고는 있지. 항공비 팍팍 써대지. 모든 것을 아마 국가 세금으로 몇백억씩 쓰고 있는 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각 기관장들 불러다 놓고 뭐 완전히 세금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이런 특검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복치님, 멸공입니다. 멸공. 야, 맞아요. 멸공이지만 국짐은 해체. 국짐 해체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니씨 패거리들이 감옥에 있어야 할 텐데 반대로 된 상황이 지금 맞아요. 지금 니씨 패거리들이 가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죠? 나는 수고하십니다. 전 입대할 때 수경사였는데요. 지금은 수방사로 변경되었죠. 그때는 군기가 강했는데요. 우리 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 수방사는 상명하복, 하극상이 없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하극상이 없어요. 진짜. 네, 그건 저도 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수방사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는 상명하복, 하극상이 없고 정말 명령에 따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항명을 해? 필동 수경사, 저도 필동입니다. 수방사, 필동 수방사입니다. 필동. 저는 필동 수방사의 방포단입니다. 필동 수방사 방포단. 남태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이재명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지금은 딱히 없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좀 여권이 자유민주주의가 압도적으로 어, 후보를 내서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의 네임덕을 빨리 끌어내고, 그리고 후딱 가면 언제 가요? 2028년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재명 정권에 반대되는 국회의원이 딱 20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근데 쉽게 하려면 투표도 전자투표, 통신으로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 빼고 어떻게든 수개표가 본부, 선관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백날 수개표 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참관해봐야 그거 거짓을 못합니다. 거기는 똑바로 나오지만 그 데이터를 선관위로 서버로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김혜숙님,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다 봤잖아요. 고통스러워도 진실 꼭 밝혀질 겁니다. 맞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뭐 때문에 탄핵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탄핵이 목적이었잖아요. 왜? 뭐 경제 공동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최순실이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최순실 사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벌써 10년이나 있었나? 하지만 안 시켜줄 거야. 모르죠? 이화영을 사면시켜 줄 테니 최순실도 사면시켜 주겠다. 뭐 그런 딜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있지. 그 다음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직도 뭐 2심, 3심 남았으니까. 근데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3심 확정 받아서 계속 그냥 감옥에서 8년, 7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승재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리 나가서 목소리 내는 것, 독립운동 정신처럼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그래요, 맞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나은혜님, 전 흑덕동 33단이 있었구나.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수방사 출신을 뵙니다. 우리 나은님은 그 33단이었구나. 33단이 그 보병이죠, 보병. 저는 방포단이에요, 방포단. 방공포병단. 그래서 저는 논산훈련소 25연대 나오고 대구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있죠? 아니, 대구에 있는 방공포병학교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6주 그리고 서울 용산에 와서 헌병단 출신이고 이 방에 오시는 하얀 미소님만 33단 출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도방위 사령부는 상명 하복이 아주 기본이 돼 있는 그런 군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받을 때도 군인들이 이제 경호도 하고 그랬죠. 예. 우리 165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데, 제가 길게 그냥 재밌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언론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강선우 사건 무지무지 큰 사건이죠. 사실 이거보다 큰 사건이 없는데 하필이면 MBC에서 방송을 팍 때리는데 김병기가 뭔가 뭐 잘린 게 있나? 난 궁금해. 김병기를 MBC하고 NBN에서 딜이 까더라고요. 우리 이승재님, 아유, 괜찮습니다. 멸공을 외쳐야 됩니다. 멸공. 멸공을 해야죠. 오혜원님, 우리나라 국군들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한다고 해서 또 진짜 존경하는 거냐고 묻지 마시고, 정말 군인들이 누구의 명령을 지금 따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다 파면시키고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항명한 자는 해임했습니다. 해임. 여러분들 해임 아시죠?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해임을 당했어요. 특전사 사령관에서 해임을 당했어요. 해임을 당하면
보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별 3개의 장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시켜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면 그 훈장을 받으면서 아마 별 4개를 달고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왜? 곽정근이라는 사람은 공익제보를 신청하고 공익제보를 해준다고 참 그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인가요? 그 다음에 거기 몇 명 그 국회의원들이 싹 회유를 했잖아요. 근데 김현태 대령이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 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태는 용산 앞에서 아침에 뭐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을 했는데 뭐 개인 캠코더 갖고 가서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얘기한다면 방송인들이 많이 보는 데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저희 부대원이 뭐 죄가 없습니다 했는데 뭐 도끼로 끌어낸다고 쌩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곽정군이라는 사람이 공익제보자로 들어가서 보직 해임만 당하고 별 4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이 항명을 하면 승진하는 거고. 근데 과연 후임 대통령은 누구예요? 사실 대통령의 항명을 했던 따랐던 관련된 사람은 같은 평가를 해야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대령인가는 별 달았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을 거역해서 별을 달았어요. 그 사람을 후임 대통령이 그렇게 치하를 합니까? 그러면 후임 대통령은 마음이 편합니까? 왜? 대통령 자리에 가보면 알 거야, 아마.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어, 현부신님 고맙습니다. 우리 현부신님 정도 있어야, 제가 이렇게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그리고 우리 이승재님, 다들 김용현 장관님 다 좋아하시지만, 물론 김용현 장관님도 좋아하지만, 김관진 장관님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빳빳한 김관진 장군 있죠? 그분 진짜 멋있어요. 국방부 장관 할 때 최고였죠. 그냥 깐깐하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병 방위병 출신이 별 위에 앉아 있는 데는 얘기는 간호사가 간호사가 의사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의사를 통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에서 간호사 나이 먹었다고 간호사 한 40년 근무했다고 의사들 불러다 놓고 쇼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이 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일어나긴 났죠. 왜 했습니까? 아니, 조국은 예? 사법고시 그때 당시에 다 남들 다 본다는 사람이 사회주의자로서 헌법 공부도 안 하고 오로지 음, 시위하는 데만 가서 결국에는 권력의 중심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옛날에 뭐 토크쇼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겠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도 나왔어요. 그게.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결국에는 뭐 민정수석 시키고 이것저것 다 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켜주고 그 위에다가 조국을 앉히려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이 엘리트 검사들 위에 저 사회주의자인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는 없다. 그래서 조국 장관하고 등을 지게 됐잖아요.
그때 아우 정병기님 반갑습니다. 정병기님 반갑습니다. 방위병 출신 규백이 사병도 아닌 놈이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 병원에 간호사가 병원 위에 가 있는 거라고 뭐 틀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예, 맞아. 아, 저 때는 은평구 수경사 훈련 일주일에 자대 34년 불사조 교육 일주일에 2주간 너무 고생했죠. 요 사이 키 작은 병사도 많다. 아, 맞아. 저기 은평구 구파발에 그 수도방위사령부 교육대 있어요. 교육대. 지금도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령 가는 데 있죠. 이령 구파발 가는 이령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5층짜리 건물 제가 이제 다녔던 데는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가는 쪽으로 의정부 일산에서 의정부 가는 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측에 건물이 보여요. 수방사 그 신병교육대죠. 신병교육대.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면 받는 교육대. 아우 김LS님. 근데 김병기가 가진 병기는 무용지. 맞아요. 지금 저도 궁금한 게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전화를 안 줍디다. 이재명이가 사무총장인가요? 뭐 그거를 그렇게 신뢰를 안 했던가 봐요. 근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됐는데 문제가 딱 되니까 대통령이 딱 손절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강선우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이 도대체 누가 언론에 흘려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해요. 그 흘러서 나왔다는 얘기는 김병기의 비밀 병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저걸 까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김병기는 원내대표와 뭐 얼마나 막강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스스로 허리를 90도 굽혀서 나왔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방을 인수인계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안 가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선우, 뭐 여가부 장관, 야, 큰일 날 뻔했죠. 저런 여자를 네 편, 내 편만 따지니까 내 편이면 다 그냥 통과인 것 같아. 근데 강선우라는 여자가 과연 감옥에 가야 되느냐? 모두 남아야 되는데 그 명태균에 관련된 그 국회의원 있죠? 그 여자 박영선인가 김영선인가?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물타기만 지금 하고 있고 김남국이 뉴스 안 나오잖아요. 야, 언론 막 틀막을 그렇게 많이 한 거. 자기네 편에 뭐 나쁜 얘기만 나오면 아, 서대문 흑석동이요? 참참님은 서대문이고 나님은 흑석동인가요? 그러면 먹을 게 없네 이제. 먹을 게 없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많은 것을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최고의 명당. 지금 요 동영상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이게 최고의 명당인데요. 저희 부모님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묘예요. 부모님 묘를 제가 직접 네, 모셔드린 곳이 이렇게 서울에서 여기 가평. 네. 저 앞이 서울이에요. 맨 끝이 서울이고요.
저 앞이 남산이라 그러죠. 이제 묘가 있는 남산. 여기 앞산이 9개가 있고요. 9개를 굽이 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꽁보리밥 내가 이제 그리고 주말에 가면 산에서 직접 해서 묵은지에 혼자서 자연에서 먹는 이 맛은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나무 숯을 숯불을 만들어서 냄비에 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불다 자연에서 먹는 꽁보리밥의 맛. 자, 보리쌀을 요만큼 넣고, 아, 이제 다 떨어졌네. 조도 좀 넣습니다. 그다음에 찹쌀 좀 넣고, 계곡,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보리밥을 씻으러 갑니다. 뭐 이렇게 사는 삶도 자연에서 즐길만 하죠. 계곡물에 보리쌀을 씻습니다. 자연의 맛. 손이 엄청 시려웠지만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는 진짜 비밀병기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정병기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님도 좀 사나이답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처럼 말이죠. 그리고 김건희는 감싸지 말고 손절하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 우리 흔히 방송에서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술집 템프로 얘기를 하잖아요. 템프로 술집 여자 출신이다. 그렇게 비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강남에 그 밤에 반짝거리는 네온 등불 밑에 남자들끼리만 있습니까? 여자들끼리만 있습니까?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술집을 다녔다고 술집 여자 하는데 강남에 가보세요. 이쁜 여자들 술집 안 가는 여자가 어디 있고요. 술집에서 술 안 따르는 여자가 어디 있고 그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연예계로 가잖아요. 연예계. 여러분들 연예계 많이 갔잖아요. 연예계. 예? 그 백시 아잖아요. 백시 알아요? 백시. 백시 아세요? 아, 이름을 까먹네. 가수 있잖아요. 백지영인가? 백지영이라고 있잖아요. 백지영. 거기도 뭐 있고, 그다음에 남자는 누구 있어요? 남자. 이게 그 누구더라 남자애도 강남 술집에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데서 생활했다고 비하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예. 참참님, 저는 85년 3월 27일 날, 오, 저는 89년도요. 89년. 연예계를 폄하하지 마셔야 돼요. 예, 맞아요. 야, 넌 개수작 해봤자 일본 놈 앞제비 박정희 똘마냐? 필로시아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면 제가 즉시 퇴출하겠습니다. 필로시아님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차단시켰습니다. 알았죠?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욕하면 안 되지. 어우, 1078년 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참참님한테 군번을 까먹어가지고 저는 125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13753285예요. 제가 참참님. 군번을 까먹지 않은 게 13753285. 그러니까
1213으로 가면 논산 군번이고, 그다음에 뭐 33 군번도 있죠. 33 군번이 의정부 군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의정부 군번이고, 논산 군번은 13, 저는 13753285예요. 군번이. 네, 우리 나님은 85년도면은 121, 12, 뭐 126? 아니다. 우리 참참님이 129면 131, 132 정도 되겠다. 13으로 나가겠다. 우리 나님은 13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85년도에 전역했고 78군번 80. 우리 모두 내년부터는 병기 관리 철저히 맞아. 진짜 이 김병기가 이렇게 갑자기 뒷담화가 나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뭔가 아킬레스건이 있으니까 사연이 있으니까 이제 이 양반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거는 강선우를 여가부 장관 후보로 나왔을 때 뭐 김어준도 야, 왜 사퇴를 했냐? 뭐가 잘못됐냐? 유시민이도 야, 이렇게 훌륭한 강선우 같은 분이 왜 그런 유언비어에 넘어가가지고 사퇴를 했냐? 나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막 그러더니 무모님 요즘 아무나 다 정치 라이브 하는구나. 아무나가 어디 있어요? 아무나가 정치 라이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모님은 그냥 음, 우리 나님은 13으로 시작하나요? 13? 우리 무모님은 무모님은 제가 차단을 좀 하겠습니다. 차단을 딱 1분만 차단해 보겠습니다. 1분만 차단하겠습니다. 1분. 무모님은 1분만 제가 차단했어요. 1분. 네? 왜? 1분 차단했습니다. 1분. 1분 차단했고요. 이승재님, 김건희 여사 술집 가는 게 아니라 전시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왜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은 그런 루언비어를 그렇게 들이댔는데 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거야.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술주정뱅이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술집 여자다 템프로다 얘기했는데 사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꽃 132은 논산군번이죠. 그렇죠. 논산군번이에요. 제가 25연대 나왔습니다. 25연대. 아마 그 60년대 그분 대부분 다 이제 논산군번이 많죠. 논산군번이. 근데 지금은 뭐 보병들 가면 뭐 전방군번도 많이 있더라고요. 화천, 춘천에도 그, 그 훈련소가 있잖아요. 의정부도 있고 보통 춘천에 많이 가더라고요. 춘천에. 이등병. 예. 논산군번인 이제 저는 1375328호예요. 저는 1375328호. 제가 좀 먹을 걸 좀 마실 걸 좀 갖고 있습니다. 마실 거. 마실 거 좀 갖고 오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 주시고 어, 좋아요를 몇 분이 눌러 주셨나?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세요. 좋아요도. 논산 출신이에요? 들꽃님은? 백이보충대가 춘천이죠? 백이보충대가. 백이보충대가 아마 춘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백이보충대. 자, 오늘은 천천히 제가 천천히 오늘 뭐 시간도 많고 연말이고 보신각 종 울릴 때까지 한번 할까요? 논산 계시구나 들꽃님. 논산 논산 훈련병 때 가보고
한 30년? 20살, 40년 돼 가는구나. 40년. 빨라. 20살 때니까 지금 30, 40, 50, 60, 40년 돼 가네, 40년. 네, 맞아요. 후반기 교육 많이 갔어요. 저는 대구로 갔어요, 대구. 대구 방공포병학교에 가서 6주 받았어요, 6주. 후반기 교육 가면 6주 뭐 바로 가니까. 정병기님, 전 90 의정부에서 1사단 훈련소 거쳐서 벽제 마장리에 있는 701 특공입니다. 아우, 이야. 정병기님은 고생을 좀 하셨나 보네. 보통 보면 이제 논산군번이 제일 그래도 보직을 받아서 제일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보병, 특수부대, 뭐 공수부대, 뭐 그런 데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고생하셨네. 들꽃님이, 논산 사는 게 아니라 논산 군번이라는 얘기죠? 광주 기갑부관계. 거기는 광주면 이제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군부대가 있었구나. 음. 자, 지금 제가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타나겠습니다. 구독도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얼마나 눌러주셨나 한번 봐야 되겠다. 구독을 얼마나 눌러주셨나. 제가 내일은 시골에 가서 라이브를 합니다. 시골에 가서. 그 최국 알죠? 최국 튜브 이제 동영상을 제가 많이 보는데, 야, 한동훈이가 자기 인척들이 댓글 쓴 걸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네. 자기는 몰랐다고. 한동훈이는 진짜 배신 중에 배신자예요.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야 원래 적군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26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그 26년대는 대박 중에 첫 번째 제가 이제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예,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짠,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뭐죠, 이거? 마실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빨간색이네, 이게 빨간색. 빨간색.
어, 복의 복을 더하는 26년이 되기를 바래요. 이루리님 아주 좋은. 로또 들거니 로또 1등 두 번 맞네. 좋아요, 좋아. 저는 내년에는 제가 20년 전에 어떤 영을 받았어요. 영. 제가 20년 전에, 예, 20년 전에 영을 받았는데, 제가 59, 이제 60 되기 전해. 그게 이제 내년이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52주 중에, 우리 1년이 52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4, 48주 52주인가 그래요. 근데 로또가 하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로또 맞으면 여러분들한테 로또 번호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응? 자, 요거 홍삼, 홍삼 원액, 홍삼 순액 100%. 이거 집에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먹다 남은 거예요, 먹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건데 하나 좀 먹어야 되겠어. 음, 먹을만 한데. 먹을만 합니다. 자, 이제 시위대도 청와대 간대요. 시위대도 이제. 예. 청와대 시위대가 뭐 이재명 대통령 막 박수 치는, 예? 그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면서 그거 방송에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삼보일배 하는 시위도 있고요. 1인 시위도 있고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찍었죠. 뭐 이재명 대통령 축하하는 시위만 있다고 그러고 축하하는 뭐, 사람들만 와서 박수만 친다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돼요.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시간 하고도 15분 남았네. 2시간 15분 남았네. 2시간 15분 남았는데 제가 최고의 명당,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명당입니다. 여기가. 이게 8월 달에 이제 벌초한대. 8월 달에. 박문재님 반갑습니다. 박문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문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구독자 수가 계속 있으면 그냥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고 음, 내일은 제가 이제 아침 9시에 가평 최고의 명당을 찾아가서 아침 9시에 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10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장작, 참나무 장작 산에서 끌고 온 거 있어요. 하나. 그거 이제 전기톱으로 잘라놨는데 그 톱으로 잘라서 숯불 좀 만들고 불도 좀 쬐면서 내일은 부대찌개를 좀 해서 먹을까 합니다. 부대찌개. 부대찌개에서만 먹고. 야, 채국 튜브는 구독자 수가
2,300명이 보고 있네. 2,300명. 나는 뭐 핵심 인력만, 핵심 인재만 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들꽃님은 로또 1등 2번 되면 떡국 좋죠. 떡국을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떡국하고 만두하고 사갖고 가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맞아, 떡국 먹는 날이죠, 내일. 맞아, 떡국 먹는 날. 내일 떡국을, 뭐, 일단 차로 가니까, 뭐 차에선 춥지 않은데, 내일 태극기 집회 나가요? 맞아. 이승재님 저기 평택으로 간다 그랬죠? 태극기 집회. 하여튼 내일 춥지 않게 많이, 음, 두둑히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내일 춥대요. 저도 가서 나무로 이제 장작 좀 해서 불 펴놓고 모닥불 펴놓고 몸 녹이면서 뭐 안 되면 백패킹이라도 해야지 뭐 차 옆에 대놓고 근데 뭐 침낭이 있어야 뭐 밤에 견디는데 침낭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시골에 집에 꽁보리밥 산에서 직접 해서 묵은지에 저기 자연에서 먹는 이 맛은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나무 숯을 숯불을 만들어서 냄비에 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먹는 꽁보리밥에 밥을 하면 됩니다. 자, 보리쌀을 이만큼 넣고 이제 다 떨어졌네. 조도 좀 넣습니다. 우리 이승재님 찹쌀 응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정월 넣고 초아래부터 계곡 네. 산 속에 들어가서 윤석열 맑은 물로 대통령 보리밥을 석방을 씻습니다. 기원하는 뭐 이렇게 사는 삶도 자연에서 집회 즐길 만하죠. 찾아가신다니까 계곡물에 저는 이 얼음물에 밥이나 좀 맛있게 보리쌀을 씻습니다. 해 먹겠습니다. 자연의 맛. 우리 이승재님 손이 화이팅 하고요. 엄청 내일 시려웠지만 또 춥대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도 맑은 날씨 물에 춥잖아요. 거기도 꽁보리밥을 저는 이제 가평 계곡이 엄청 추워요. 씻어서 사실 저 시골이 저 얼음 딱 지금 덮고 안 얼었는데 엄청 맛있게 춥습니다. 엄청 참나무 장작으로 춥지 않게 위에 방가로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 차 저기 보이네. 내일 저 춥잖아요. 내일.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참나무 장작을 저희 직접 이제 폈어요. 참나무로다가 골프장 직접 펴도 장작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숯불을 사색에도 만들고 잠기고 혼자서 집게를 찾고 있습니다. 집게 찾았네. 저 참나무 생활을 장작을 2박 3일 동안 완전히 다 불을 하고 펴서 있습니다. 숯을 만들었습니다. 숯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다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계곡에서 밥도 씻어온 해먹고 뭐 꽁보리밥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렇게 해봤잖아요. 씻어온 거를 여기가 그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이가 와가지고 2명이나 촬영하고 간 곳이에요. 또 외진국이 곳이고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오래간만에 가요. 제가 11월 달에 가고 못 갔어요. 그 다음에 12월도 뭐 중간에 어디 저기 해외로 뭐 골프 치러 간다고 못 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이었지. 보일러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물이 나와야 될 텐데 평택이나 가까운 데면 평택 우리 이승재님 만나려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광화문에 이제 갔는데 우리 구독자 한 분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못 만나가지고 그냥 왔어요. 음, 근데 이제 댓글도 많이 없네, 이제. 아, 만나면 좋죠. 만나면 좋은데, 아유. 평택에 근데 무슨 뭐, 그, 집회 계획이 있나 보죠? 태극기 집회가 그때 고지가 됐었나요? 아니면, 예. 아, 꽃별이님이요? 아, 요즘 연말이니까 다 바쁘시죠? 연말이니까. 연말이니까. 예. 아, 용사의 길님 반갑습니다. 용사의 길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2026년도에는 꼭 로또 복권 하나 맞으면 좋겠습니다. 52주 동안 맞는 거니까 최소한 10명 맞는다 치면 10명 맞는다 치면 52주니 50주니까 몇 명이에요? 500명인가요? 그렇게 많이 당첨이 되는구나.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데 도대체 언론에 뭐 로또 맞았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용사의 길님 꼭 내년에는 로또 예, 그 52주 중에 한 주를 제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주 예약해 놨어요. 저도. 또 여기 16분 계시는데 16명 다 한 주씩 예약을 해도 남아요. 빨리 다른 사람 오시면 또 한 주씩 예약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 내년에 아우 복돌이 님도 한 주 줘야 되겠다. 복돌이 님도 한 주 당첨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로또 복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로또 복권이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 왜? 10명이 10명이 50주면은 몇 명이에요? 500명이잖아요, 500명. 맞나요? 근데 500명인지 아우 금마차님 반갑습니다. 고지했어요. 원스 TV라고 보수 유튜버님께서 평택 1번 축제에서 집회하시겠다고. 아우 그러시구나. 그러면 가야죠. 평택 1번 출구 가셔야지. 가셔야 돼.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 맞습니다. 오늘 9시 55분이네. 이제 2시간 남았네. 2시간 5분 남았어요. 이제 그 해가 바뀌려면. 아, 옛날에 2000년도 올 때 2000년 1월 1일 0시에 뭐 세상이 바뀐다고 난리를 쳤어요. 뭐 기계가 부서지고 폭발하고 뭐 1에서 2로 넘어가지 못한다 뭐 아휴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죠. 뭐 전산 장비가 1에서 2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부하가 걸려서 막 터진다 그러고 뭐 핸드폰이 터진다 그러고 종말론이 온다 그러고 야 복돌이 님도 한 주를 드릴 겁니다. 52주 중에 한 주. 한 주에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로또 복권, 저는, 어, 좀,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645 해서 공 튀어나오는 거에 방청석에 그냥 뭐 눈 동그랗게 뜨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경찰도 서 있고 정말 그 공이 탁 튀어나와서 지금 원하는 공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거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마술사 앞에서 마술사가 속이는 거 보고 있는데 그거 속이는 거 마술사 못 찾아내요. 근데 거기서 마술사 앞에서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마술사는 속였어요. 저는 사실 로또 복권 6자리 숫자가 나왔어. 그 6자리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300억 원어치 샀는 그 300억 산 그 데이터 컴퓨터 메인 화면에 올해 요번 주에는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7일 동안 로또 복권 판매한 금액이 총 뭐 300억 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당 여섯 번호 찍는데 1,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00억 원에 뭐 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 500만 장 팔린 것 중에 여섯 번호 이제 투표했잖아요. 우리 그 방청객 보는 데서 번호를 6개를 뽑았잖아요. 그 뽑은 것을 하나를 컴퓨터 화면에 딱 대입을 해서 그 화면에서 300억 원 판매한 금액 중에 한 번호가 당첨되면, 그러니까 한 번호만 당첨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첨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호에는 뭐 10만 명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번에 두 번호를 기입을 하면 또 돌아가서 두 명 찍었을 때는 뭐 8만 명이 나왔어. 세 번호 찍을 때는 뭐 6만 명 나왔어. 네 번호 찍었을 때는 뭐 4만 명 나왔어. 다섯 번째 찍을 땐 뭐 1,000명이 나왔어. 여섯 번 6, 4, 5니까 여섯 번 번호를 그 컴퓨터에 딱 엔터를 치면 딱 돌아가서 5명이 나왔습니다. 1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그 화면은 못 봐요. 그냥 번호 몇 개가 몇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과정은 그 번호 나오는 것만 쳐다보게 하고 그 중간에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뽑아내는 과정은 아무도 안 나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투표도 같은 방식이에요. 선거 투표도 같은 방식인데 예를 들면 가평에 유권자가 가평에 있는 국회의원 2명을 뽑는데 1번과 2번을 찍어 투표를 했는데 거기 개표하는 장소에서는 뭐 이쪽 참관인 저쪽 참관인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 표를 중앙전산망에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해커가 들어가 있다면 그 전산망에 그러면 그 전산 조작은 이건 뭐 쉬워도 이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그거 해커가 들어가면 그거 불법입니다. 죄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구속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강선우는 공천을 주는데 1억을 받으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 감옥에 가는 거 알죠?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얘기 뭐야? 어떻게 해요? 내가 1억 받았는데 살려주세요. 단수공천 좀 해주세요. 그 뜻 아닙니까? 결국엔 단수공천 해줬어요. 그 1억은 어디 갔나요? 준 사람은 나는 안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없고 아우, 나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재님, 참참님도 내년에는 52주 중에 한 주를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에는 꼭 로또가 한 장 꼭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또가 당첨이 되면 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로또가 당첨이 되면 첫 번째, 현금으로 인출해라. 무조건 100%다 현금으로 통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라. 그리고 현금으로만 써라.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요즘 뭐 5만 원짜리 많이 있으니까 현금으로만 써라. 자동차를 살 때 1억 원어치 차를 사도 현금으로 사라. 예. 은행 거래, 통장 거래를 하면 그 호구 조사는 전부 은행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래서 로또 복권만큼은 반드시 현금화해서 그냥 현금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걸 은행에 넣어서 뭐 그러면 에,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는 이제 내년에는 당첨이 될 거로 봅니다. 그 52주 중에 한 주는 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주가 저 혼자 되느냐, 뭐 10명이 같이 되느냐, 뭐 4명이 같이 되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요즘 로또 보면 대부분 뭐 10명 이상이 돼, 10명. 그리고 이상하게 로또 복권이 20억 플러스 마이너스 5억 정도밖에 안 돼. 뭐 많으면 20매덕, 전부 10매덕이야. 아니, 왜 그러면 20억에 설정이 돼 있느냐? 우리 그 뭐 스포츠 복권이나 즉석 복권이나 연금 복권이나 그런 거 보면 지금 다 20억에 맞춰져 있어요. 20억. 그러니까 아니 우연한 기회인가? 왜 20억에 맞춰 있는데 로또도 20억 언저리에 맞춰져 있어. 그게 뭐예요? 갑자기 1년에 52주인데 한 명씩 300억씩 지금 이제 1등이 한 300억 될 거예요. 아마 합쳐서 250억, 300억 가까이 되는데 300억을 혼자서 당첨이 된다 그러면 52명이 진짜 300억에 30%면 한 200억을 받아요. 한 명씩 52주가 200억씩 받는다면 대한민국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못 살 거예요. 배가 아파서. 왜? 200억씩 52명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거 지금도 52주 동안 매일 10명씩 나와서 20억씩 되는데 여러분 뭐 20억이 껌값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큰 돈인데 뭐 많지도 않은 것 같아.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로또 복권 나왔다는 게. 그래서 저는 로또 복권도 뭐 5명 이내라면 괜찮은데 5명 이내는 뭐 4명 하면 뭐 한 50억에서 70억 뭐 5, 4, 5, 20 7, 4, 78, 한 70억 정도 돼야 거기서 30% 빼면 35%인가요? 40% 빼나? 30% 빼나? 그러면 뭐 70억에서 3, 7, 21, 뭐 20억 빼면 50억은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뭐 좀, 뭐 50억, 현금 50억 정도 돼야지 뭐 15억에서 30% 빼고 나면 뭐 한 8억, 9억 해가지고 로또 복권 맞았다고 좀 그렇잖아요. 물론 맞으면 좋지. 뭐 10억이 됐든 좋은데 로또 복권이 어째서 이제 20억에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지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미국에는 뭐 2월이 되고 2월이 돼가지고 뭐 2조를 지난주에 1등이 나왔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네 그쵸 그 정도는 돼야 로또 같은데 이건 뭐 20억도 안 되고 뭐 즉석복권보다도 더 적은데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즉석복권 그 뒤에 보면 1등이 10명이요 예를 들면 1등이 20억이 10명이요 그럼 200억이잖아요 1등이 10명인데 10매가 발행한 부스의 10매가 1등이잖아요. 근데 그 300만 장 발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엑셀 같은 데에다가 300만 장 만들면서 거기에 어디에 1등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누가? 사람이. 무작위로 넣든 뭐 유작위로 넣든 어디에 넣든. 근데 그 10개의 20억을 넣는 거를 5개만 넣을 수도 있어요. 5개만 넣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면 5명은 나와. 뭐 다 100% 까면. 그러면 5명은 안 나와. 왜?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당신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냐? 무슨 일이든 부작용을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일하면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안 됐을 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이재명이는 잘 될 거야. 잘 되는 것만 알고 있어. 이재명이 뭐 아버지인데 이재명이 최고인데 근데 이재명이가 강선우를 여가부 장관에 앉히겠대. 근데 여가부 장관 앉히겠다는 사람이 응? 서울시의 의원을 1억 받고 공천을 시켜준 사람인데 야, 그래도 뭐 까딱 없어. 김병기는 왜 이렇게 최종 병기가 없나 봐. 그러니 안기령 같은 여자는 참 얼마나 또 뒤로는 그렇게 구린 게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 뭐 군인들 앞에서 예? 총한 붙들고 어? 내나 하죠. 예? 한학내가 진짜 대한민국 최정의 군인 앞에서 뭐 치마 입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언론에서 퍼뜨려 가지고 세계의 뭐 최고 뭐 상이라고 알고 봤더니 그것도 김현태는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그 법정에서 한 거를 또 고소를 해. 대한민국 참 웃기는 나라예요. 법정에서 얘기한 것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응? 위증죄를 했는지 조사해야지 밖에서 대한민국 아이러니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꼭 참참님도 로또가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드릴게요. 제가 내일 우리 가평계곡에 가면 거기 아주 기가 센 곳이에요. 제 태어난 곳이.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뭐 여지까지는 당첨이 안 됐지만 내년도가 히든 카드예요. 내년도. 왜냐면 내년이 지나면 직장 생활을 이제 때려쳐야 되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로또 복권이라도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저의 원년, 로또 복권 맞는 원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참참님도 한 주, 그다음에 복돌님도 한 주, 그다음에 이승재님도 한 주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씩. 그 중에 어떤 분은 세 명이 나눠가질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뭐 10명이 나눠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복돌님이나 참참님이나 이승재님은 최소한 한 5명 밑으로 예. 예. 우리 참참님 한번 믿고 한번 사보세요. 사서 당첨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좋죠.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001년도에 3회인더스 다닐 때 어떤 주주가 저희 회사에 주식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식 담당이 통화 중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총무팀장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네 회사를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렇게 자문이 들어와서 제가 그러면 가진 거 한 30%만 왜냐면 다 담그면 또 저 원망할 것 같아요. 30%만 한번 우리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진도 팽목항으로 보물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갈 거니까 내가 근데 그 여자가 여잔데 주식을 다 샀어. 근데 이제 얼마 샀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끝났는데 나중에 나중에 14일 동안 상한가를 쳤어. 진짜 14일 상한가를 쳤어요. 아무튼 찾아볼까? 와. 그래서 그 14일 동안 상한가 치는데 14일째 되는 날 우연하게 전화가 왔어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팔으라 그랬어. 팔았는데 그날 마침 딱 끝나는 날. 그 여자는 팔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한가를 쳤어. 지금 요즘도 천일고속인가 30%씩 뭐 10번 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메이터스가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모르는 분이지만 나중에 사례를 했어요 저한테.
인더스 상한가 기록. 쳤까? 다시 기록.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메인더스라는 회사인데 잘 안 보이는. 상한가를 27번 쳤대네. 네? 최고 기록 쳤네. 최고 기록. 사메인더스 상한가 최고 기록. 연속 상한가. 이 20일 상한가 쳤대. 20일. 와. 상한가를 그때는 이제 30%가 아니었고 15%였죠. 15% 상한가 할 때. 2000년도니까. 근데 뭐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오늘 벌써 10시 15분이네. 아우, 제가 어제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퇴근을 12시에 했어요. 퇴근 12시. 오늘 참참님,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까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내일 저녁 8시 반에 다시, 라이브를 킬까 합니다. 내일 8시 반에. 8시 반에 라이브를, 어, 정리할까 하는데, 자, 이제 슬슬 방을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우리 방장님, 우리 참참님도 꼭 이제 로또를 좀 사세요. 내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년도니까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제 생일이 언제더라? 음력 정월보름이 제 생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생일 어디 볼까? 달력 한번 찾아볼까요? 달력. 달력 2026년 달력. 가만히 있어 보자. 11월 12월 1일. 아우, 아직 멀었네. 내년 2월이네. 내년 2월이 음력으로. 네. 내일 뵙시죠, 내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 자, 이제 편히 쉬시고, 내일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마차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내일, 2가 아니라 4지. 3.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2026년도에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